자, 오늘도 진행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진행시키시고 다른 통합문서 열기 찾아보기 5점坑알 이거 최신 기출문제 폴더 최신 기출문제 1회 프린트물 없으신 분? 뭐는 그게 있으니까 보고 열심히 되겠죠. 자, 차트 갑시다. 차트 작업 시트 하시고 한 4, 5분 드릴게요. 마무리 해보세요. 직접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잘 안 되는 게 있으시면 일단 체크해 두시고 저 같이 하시고요. 다 안 되진 않을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차트 수정을 하려면 일단 차트 객체를 선택해서 사항별 탭이 나타나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 그다음 입고량, 재고량 계열만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변경하라는 건, 그러면 이 두 개의 계열은 나타나야 되고 재고량의 계열은 나타나지 않아야 되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런 표식을 이용하는 방법과 디자인 탭의 데이터 선택이라는 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런 표식이 보이면 이걸 이용하시면 되죠. 가장자리 언저리에 있으니까 이 표식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차트 제목은 차트 위, 자, 두 번째는 차트 구성 요소 추가는 디자인, 차트 레이어, 차트 요소의 차트 제목, 차트 위, 이거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입력하고, 엔터, 고량, 슬래시 재고량, 완전 앞뒤에서. 글꼴 도둠 크기 16, 글꼴 꾸미는 건 여기서 처리하세요. 재고량이 출고량. 네? 재고량을 없애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 다시 뭐 데이터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무조건 실행 취소.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를 이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꼭 빼기 안 돼요. 자, 요 목록 단추 눌러서 이렇게 뭐 필요한 위치까지 이렇게 백시킨다는 잠깐만에. 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그럼 이거 가운데 있는 거죠? 가운데 있는 건 여기서 가장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표식으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이건 디자인 탭에 일단 여기 가야 됩니다. 데이터 선택. 하셔서 뭐 출고량 계열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거. 일단 자, 그리고 화면 봅니다. 출고량 계열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구성 요소로서 필요 없는 거니까 어떻게? 선택. 무슨 키? 딜리트 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 차트 제목, 차트 위 마지막 날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군요. 자, 글꼴 이름은 여기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고. 16.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고. 없으면 직접 입력. 그림 영역. 자, 그림 영역은 제가 처음 전체 설명 드릴 때 차트 그때 처음 나왔던 용어 구성 요소 이름이었고 그 이후에 등장을 안 했죠. 그래서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그림 영역. 이런 구성 요소 선택. 채우기 색, 서식, 채우기 색. 표준색 영역의 중앙. 이렇게 해직선 같은 거 보이죠? 이게 주눈금선이라고 그랬죠. 뭐에 대한? 세로 압축에 대한 방향은 가로. 클릭. 이 주눈금선이 보이지 않게끔 하라. 물론 딜리트 키. 선택 딜리트 키. 구성 요소니까. 아니면 디자인 탭의 차트 요소에 제가 양쪽 다 보여드리는 건 빨리 용어 익히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어디서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기본 주 가로 묶음선. 이것도 프로그램에 오류가 있나 봐.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분내. 분내의 위치, 서식. 서식이죠. 그러면 분내 구성요소 선택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어찌됐든 여기서 그냥 바로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기 때문에 이 방법 선택하고요.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도점 12는 뭐 홈탭에 가서 처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성요소 추가 삭제에 가면 범례에 표시하지 않겠다 있고 위치를 여기서 바꾸는 방법도 있죠. 아니면
범내 구성 요소인데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범내 옵션 위치 조정. 이렇게. 자, 세로 값축 주 단위 숫자 값 사이의 간격을 주 단위라고 했습니다. 숫자 값 위에 포인트 올려놓고 세로 값축인가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 영역 서식을 이용하시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아래쪽에 있는 축 서식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나타내시고 축 옵션 주 단위 밑에 있죠. 단위 주 그래서 값 입력 그리고 엔터.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 열어두셔도 되고. 차트 영역 스타일 너비 포인트 둥근 무소리. 자, 스타일 조정하는 건 자, 일단 차트 영역부터 선택하시고. 자, 두께를 조정하는 건 여기 서식에 차트 영역 선택되어진 서식의 도형 윤곽선 테두리 선에 가시면 두께 조정은 여기서 하는데 이 포인트 값이 없죠. 그 다음에 둥근 모서리라는 옵션도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자, 일단 테두리죠. 그러면 차트 옵션 아래에 깡통 모양 채우기 및 선 클릭 테두리 클릭 항목 선택해서 클릭해서 확장 그리고 너비 값 조정 직접 입력하시면 조정 잘 안되면 직접 입력. 둥근 모서리라는 게 밑에 이게 있죠. 저장.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출제 유형 이해, 최신 기출 문제 이해. 아무 물어보면 이렇게 입력하시고. 일 번 문제가 데이터 입력인데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데이터 입력하세요. 똑같이. 똑같은 위치에 똑같이. 그때 뭐라 그랬죠? 잠깐만요. 앞에 얘기 잠깐만 한 번만 설명 한 번 더 들으세요. 데이터 입력할 때 자료의 입력 순서 방향은 세로 방향으로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는 상태 그대로 입력하세요. 엑셀 기능을 사용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뭐 특별한 거의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그냥 눈에 보이는 데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4분 정도 드릴게요. 네. 그래요. 잠깐만요. 되게 주장인데.
자, 다 하신 것 같군요. 자, 기본 작업 이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다 한 5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예, 빨리 지나갈게요. A1, F1,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궁서체, 글꼴이랑 크기 16, 글꼴 스타일 굵게, 뭐 셀스식 계약 상자 안에 있는 용어이긴 하지만 굵게라는 기능 자체가 바깥쪽에 있으니까 이거 이용. A3부터 F3, 가로 가운데 맞춤. 자, 텍스트 방향은 기본값이 가로 방향입니다. 가로 가운데 맞춤. 뭐 가로라는 표현이 없더라도 가운데 맞춤이라는 표현만 나오더라도 그건 가로 방향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A4에서 A2로 가로 균등 분할제. 자, 이런 건 수업 시간에 한번 우리 교재에도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잘 좀 못했어. 이런 값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죠. 일단은 이제 눈치코치껏. 자, 이 문제의 전체적인 흐름은 맥락은 뭡니까? 셀스 숫자급이니까 어찌됐든 여기 안에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없죠. 없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셀스식 대화성제 안에 가야 되겠죠. 가서 저 값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맞춤, 가로, 균등분할 요겁니다. 요거. 그리고 확인. 연립이 나누기 글자 수라고 했죠. A1 셀, 자 3번 A1 셀 메모 삽입, 검토 세메모. 유저도 메모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우시고 문제에서 나가는 요구하는 메모의 내용 6월 공백 문제죠. 삽입한 후 자동 크기 지정하고, 자 자동 크기 지정하려면 뭐 메모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테드 위에 마우스, 자 잘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제가 이게 문제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려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 메모 편집, 그리고 바깥쪽 태블릿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설치. 커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맞춤 자동 크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메모 편집을 이용해서 커서가 놓이는 게 아니라 바깥쪽 태블릿 클릭, 오른쪽 마우스. 그래요. 뭐 차트의 항목선 구성요소 선택하듯이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항상 표시대로 가라. 자, 셀 선택 한 개의 메모리에서 항상 표시 숨기기 요거죠.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그냥 클릭해서 바깥쪽 태블릿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이. 제가 순서 바꿔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문제 있는 순서에 진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C4에서 C1호 범위에 요일 표시하라. 문자 뒤에 요일을 표시하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셀스식 표시 형식 사용자 지정. 문자 데이터를 나타내는 코드가 골뱅이 코드이고요. 그리고 공통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 따옴표 처리 모두 처리합니다. 자, 다섯 번째 A3 F2로 영역 셀 범위의 모든 테두리 작업 여기서 하죠. 모든 테두리, 굵은 바깥쪽 테두리. 자, 기본 작업 3. 문제 한번 읽어보실래요? 풀이하지 마시고 문제만 읽어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문제만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이거 처리하려면 무슨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까? 이 문제 처리하려면 어떤 기능을 이용해야 됩니까? 네? 필터요? 필터 두 개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필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어느 쪽?
일단 필터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필터겠죠. 근데 필터는 우리 두 가지 종류를 배웠다니까요. 고급 필터를 쓰다 그러면 문제에 고급 필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건 작성에 대한 위치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죠. 일단 눈치코치까 접근을 한다 그러면 이건 자동 필터입니다. 됐습니까? 반대급부로.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는 어디서 보셨냐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동 필터 할 때 보셨습니다. 자동 필터라는 기능 할 때 이 용어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뭐 안 되면 이제 방금처럼 반대급부로 뭐 익혀서 가든지.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제가 풀이를 하지 말라고 했냐면 자동 필터가 우리 교재에도 한 개 정도 있었지만 예제가. 근데 이게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이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 뭐 뭐뭐로 시작하는 뭐 뭐뭐로 끝나는 그다음에 뭐뭐를 포함하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었고요. 자동 필터. 자,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조건이 결제 예정 금액이 20만 이상, 결제 예정 30만 미만. 둘 사이에는, 그리고 잠깐만요, 이제. 요것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 시험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결제 금액이 20만 이상, 30만 미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비교 연산자의 기호로 표기하면 보면 이렇게 표기할 수 있거든요. 이상, 미만 이렇게.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 그랬죠. 그냥 결제 금액이 20만 이상, 결제 금액이 30만 미만. 이렇게 분해를 합니다. 그럼 분해하고 보니까 조건이 몇 개?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을 왜 된다고요? 엔더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된다 있죠. 이거 엔더입니까? 오화입니까? 이건 문맥적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우리 생각이 들어가야 되니까. 결제 예정 금액이라는 수익수를 끊고 20만 이상 30만 미만 두 개가 교차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모두 만족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이 표현은 이렇게 해석하실 줄 아셔야 된다.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 부분 처리되셨고, 그 다음 결제 예정 금액 30만 미만과 메뉴 등심 스테이크 뭐뭐 이면서 한 표현이 있었으니까 이건 엔드죠. 그러면 세 개가 다 엔드 조건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자동 필터 처리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필터 결과는 하는데 요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요 데이터를 이용하라는 거니까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 자, 근데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필터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이라고 그랬죠. 문제 원래 표현이 저게 아닌데. 자, 좀 이따 원래 원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자동 필터 이겁니다. 그리고 결제 예정 금액 필터 목록 단추 눌러서 숫자 필터에 가서 여기는 한 개라 그랬죠. 해당 범위는 뭐뭐값 이상 뭐뭐값 이하 이건 두 개이긴 한데 뭐뭐값 이상 이하니까 지금 이 내용이 안 맞죠. 그럼 사용자 지정 필터에 갑니다. 이 용어 보이세요 이제?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용어. 네? 그러니까 이건 자동 필터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클릭. 결제 예정 금액이 크거나 같다라는 기준은 값은 20만 and 미만 작다 30만 그리고 확인 일단 결제 예정 금액이라는 동일 필드에서 조건 처리하셨고 엔드 조건 이 조건 하에서 메뉴 등심 스테이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메뉴에 가셔서 등심 스테이크만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뭐 굳이 타이핑 칠 필요 없으니까 모두 선택 해제하시고 등심 스테이크 체크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그리고 결과 끝나서 저장. 그래서 시험에 어떻게나 원래 그게 요 표현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다음 영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출하는데 원래 그게 아니고 사용 지정 필터의 결과는
A3부터 저기 A8부터 G17셀까지라고 그렇게 결과를 나타내고 그렇게 나타나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 교재에 있는 지금 있는 얘기가 조금 내용이 좀 잘못된 내용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결과가 나오도록 한다는 건데 A4가 아닙니다. A4는 내 코드입니다. 내 코드. 제목까지 같이 포함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저장. 자, 계산 작업은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분석 작업 일시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해보시죠, 이거. 자,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부분합의 창에 가서 모두 제거하시고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은 처음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 내용을 읽어보셨으면 성별별이 되어 있어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성별 필드네요. 그리고 부분합을 이용해서 최대값 정보와 평균 정보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렬부터 하셔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고 정렬, 정렬창이 나타나면 성별 필드 열, 정렬 기준 값, 오름차순 확인. 그다음 그런 다음에 부분합 정보를 이용한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성별을 묶어서 최대값 정보를 볼 것이며 서류, 직무평가, 면접, 총점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 부분합 정보를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그다음 다시 이 범위를 유지한 채 부분합을 이용하여 평균 정보도 나타내야 된다. 부분합 창을 여시고 그룹할 항목 성별 화면에 보이는 내용 묶어서 평균 정보를 볼 것이며 뭐에 대한 총점에 대한 총점만 체크하시고 이때 중요한 건 최대값 평균 정보가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을 대치. 그 다음에 문제 있는 순서 진행하셔야 그림과 같이 나온다. 그 다음 틀린 점은 여기 이게 제대로 그림과 비교해서 이게 제대로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세요? 그래서 B열 사이즈도 한번 조절해야 돼. 열너비 조정하셔야 될 겁니다. 까지. 그리고 소점이야 평균값에 대해서는 그러면 평균값이 남 총점에 대해서 대한 평균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소점 자리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표시 형식이라는 기능. 홈 표시 형식에 보면 자리수 늘림 줄임이라는 이런 기능이 있죠. 지금 줄여야 되겠네요. 현재 상황에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겠다. 저장. 자, 분석 작업 이로 가겠습니다.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진행하세요. 일단 3, 4분 드릴게요.
자, 문제를 읽어보시면 거주지역 필드에 대해서 정렬이니까 데이터베이스 이용하고요. 거주지역 필드에 대해서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 순을 정렬하죠. 지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 순서는 오른 차순이에요, 내린 차순이에요? 오른 차순입니다. 아닌가요? 아, 이렇게 보니까 오른 차순이 아니군요. 자, 이거 사용자 지정 목록이죠. 그리고 같은 거주지역에 대해서 가입연도 셀스에서 값만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서식 가지고 정렬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정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열 필드, 거주지역 필드를 기준으로 이때는 값, 화면에 보이는 값, 오른 차순, 내림 차순도 아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 잠깐만요. 왜 제가 틀렸다고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여기 잘못 적었군요. 잘못 적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 건데 이렇게 적으면 뭡니까? 이 순서는 절대 오른 차순입니다. 오른 차순. 이건 생각 안 하셨죠? 그래서 이걸 보고 오름 차순이라고 생각하고 뭐 안 하시면 다행이긴 한데 어찌됐든 근본적으로 오름 차순이거든요. 사진에 등록한 거 내용을 보면 이걸 오름 차순 정렬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왜 오름 차순, 내림 차순은 딱딱 값을 지정해 줍니다. 정렬 방식을. 근데 이렇게 나열한 건 이렇게 하는 건데 물론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값을 쭉 나열했다는 건 그냥 사용자 지정 목록을 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실제 시험에서 저렇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나는 과정에 아마 조금 오해 소지가. 왜냐고요?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옳은 차순을 해도. 자, 지금은 특별한 내린 차순 옳은 차순 표현이 없으면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한다. 우리는 시험 준비해. 그게 이제 시험 요령이고 새 목록. 휴가 선택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긴 그리고 같은 내용이 있다면 기준 추가, 가입 연도, 이번에는 값이 아니라 저기에 있는 색깔, 그 중에서도 셀색, 배경 색깔을 기준으로 모아서 특정 색깔, 문제에 나와 있는 색깔 값 확인하시고 클릭. 이걸 모아서 위쪽이나 아래쪽에 되겠다, 위쪽에다 되겠다. 그리고 확인하시면 강남구, 마포구, 송파구, 용산구가 나와 있고 같은 거주지였으면 가입 연도의 색깔이 위쪽, 같은 내용이 있다면 위쪽, 같은 내용이 있다면 위쪽, 같은 내용이 있다면 위쪽. 네, 저장. 컨트롤 S 누르고 계시죠? 네, 잠깐 쉬었다가 20분